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해요. 아, 그러셨구나. 구글 부분들을 가지고 한 몇 개월 계속 구글에 좀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책도 꽤 여러 개 있었다고 또 또 구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그런지 이제 내중에 보니까 구글 시트,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제품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배우기 이전에 그러면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한 과목으로 이렇게 한 과목씩 이렇게 좀 만들었던 걸 좀 정리해서 하나하나를 좀 따고 있습니다. 구글 시트 한 과정, 구글 프레젠테이션 한 과정, 또 구글 스케치 한 과정 이런 식으로 또 구글에서 또 피카소 이렇게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좀 뭐 지금 저기 어디야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이렇게 갈 때 그런 그 스캔해놨던 자료가 좀 있으면 같이 활용해서 같이 쓰기도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해서 좀 만들어봤습니다. 양 기자님, 네? 와 빨리. 뭔가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근데 이쁘게 구성하신 거 보니까 저렇게 하시려고 구글 프레젠테이션 못 쓴다 그러셨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이미지의 그 GIF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같이 따가지고 좀 이렇게 화려하게 좀 이렇게 이게 뭐 자원봉사를 가는 거지만 또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나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서비스를 고객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단지 그 프리랜서만 하나라도 하려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돈 받기 그걸로 하기에 좀 하고 돈 받기에는 좀 미안해서 실은 아까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구글 닥스에도 올려봤어요. 똑같은 파일을 올려놨는데 아까 폰트도 깨지고 이미지도 좀 깨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 붙여서 애니메이션 붙여서 할까라고 하는데 그래도 화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양 기자님 해도 될게요. 네. 그래서 구글의 그 무궁무진한 세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맨 앞에 제가 구성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단 먼저 그러면 그 중에 오늘 제가 다뤄야 될 내용은 도대체는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라고 하는 내용을 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아마 www라는 것이 제정된 게 1994년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 맞이한 게 바로 IMF입니다. 그래서 IMF 때 가장 힘들었던 게 MB 정부 쪽에서는 야, 이 답은 IT밖에 없다. 우리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답은 IT밖에 없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몰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무식했지만 IT에다 투자하면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주 초고색 인터넷망을 한국에다 배포를 하죠. 이거는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때 98년도부터 IMF 때부터 지금 2003년도까지 깔았던 초고속 인터넷은 이건 전 세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또 저희가 외국에 가서 지금도 보면 ADSL에 메모리 한 개에 얼마면서 저희가 하루 썼더니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요금만도 거의 뭐 8만 원, 9만 원씩, 10만 원씩 돈을 내야 되는 호텔 같은 데 그렇게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사용료를. 그래서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뭐 되면 무료예요. 테더링까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이런 말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쓰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 MB 정부 때 무식하게 깔아놨던 이 부분들이 그 인터넷을 저희가 그 가게 만들어주는 아주 가속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했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천리안 하이텔, 그다음에 나우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인프라를 깔다 보니까 만들어졌던 거. 그때 그 모뎀 회사라든가 자네트 모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망을 깔 때였으니까 히트쳤지만 이것이 인터넷으로 돌아갔으면서 그 업체들은 전부 KT나 이런 그 망업체에 그냥 하청업체로 그냥 전락하면서 국가망 마치 우리 파이프를 지하에 매설할 때 일어나는 파이프망처럼 회사가 다 지하로다가 이게 땅 밑에서 묻어지는 이런 역할을 해가면서 이 IT 거품이 같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003년도, 4년도부터 IT 거품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이제 닷컴 붕괴론이 되면서부터 다시 이제 구글이라든가 또 이제 새로 그때 이전에 있었던 이메일들을 좀 포함하는 파란이라든가 또 신비로도 거의 이때쯤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거의 이때쯤까지가 거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플리커라든가 피카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서 구글의 또 경쟁자인 야후라든가 이게 또 시장을 열어놨지만 또 무너지는 이런 어떤 흐름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흐름대로 가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어떤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인맥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무기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플랫폼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앞으로 가게 되면 지금 LBS 기반으로 가는 거가 상황인지라든가 감성 추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가서 최근에 와서 감성 추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또 상당히 많이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 추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링크나오나 이런 쪽에서 어떤 컬러가 만약에 빨갛게 가면 이건 하트다. 그 다음에 쿨하다라고 얘기하면 파랗다라고 이런 컬러를 다양하게 줘서 이게 12 컬러 줬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상태값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어떻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도 설명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 약 한 204조 정도 되는 회사로서 성장을 구글이라는 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 이런 레벨 안에 떳떳이 들어가 있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이 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토로라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어떤 굴뚝이 없이 흘러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가치에서는 또 당연히 위리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대한 내용들은 맨 처음에 구글을 만들 때는 구골이라는 어떤 용어, 이제 10의 백승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구골이라고 하는 걸 갔더니 도메인이 이미 선정되어 있더라.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들끼리도 구골이라는 스펠링을 외국 사람들이 보면 스펠링이 되게 약하죠, 그죠? 자기들 한국 사람들하고 스펠링 이렇게 이거 맞아 안 맞아 이러고 1달러 걸기 이러면 거의 한국 사람들이 이기는 이유가 우리는 단어를 외웠지만 얘네들은 외운 게 아니어서 아주 스펠링이 약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들끼리도 헷갈리게 썼다가 그냥 이거 구글이 아니야 하고 했다가 이게 이제 그래 우리 구글로 하자. 도메인 보니까 구글이 살아있더라 라고 해서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는 이제 메리 페이지와 이제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이 두 73년생 그다음에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동기 둘이 이제 둘이서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서 PC를 가지고 PC를 버린 PC들 이런 부분들을
그 학교에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몇 년 쓰고 나면 우리나라 보면 버리잖아요. 버리면 그 버린 거를 두져다가 그걸 다시 또 전원들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전기를 전부 모아다가 자기 연구실에다가 컴퓨터를 하나 놨더니 그게 아마 뭐 몇십 대가 됐고 많게는 몇백 대가 돼서 그 하버드 대학 그 건물에 전기가 다시 나가가지고 그 학교 안에 자기들 연구실을 만들어 놓은 데가 맨 주먹 컴퓨터 뭐 몇십 대 갖다 놔놓고 몇백 대 갖다 놔놓으니까 뭐 트래픽은 트래픽대로 또 전기는 전기대로 계속 끊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른바 뭐 학교 당국에서도 골치 아픈 내용이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구글의 그 원신은 그 컴퓨터를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썼던 이런 부분이어서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한 23,000대 정도의 서버가 구글 서버가 돌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서버를 학생들이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컴퓨터 못 쓰는 것을 이제 두져다가 뭐 여기서는 파워 서플라이 떼놓고 여기는 못 빼고 이렇게 조립 다시 만들어서 하나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던 게 검색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 아마 학기도 그쪽으로 받고 공부도 이쪽으로 해서 아까 수업 조계에 대한 부분들의 지구상에 있는 걸 어떻게 찾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슈는 같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들은 계속 나이도 같으니까 뭐 욕도 많이 하고 싸움도 되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졸업만 하면 내가 너를 볼 일은 없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떠났죠. 서로 다 얼굴도 보지 않고 떠나니까 둘이서 완전히 떠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서 다시 또 만나는 거죠. 그죠? 검색 엔진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이제 같이 만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만난 게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만나면서 야 이건 우리끼리 해서 될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이제 에릭 시미츠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에릭 시미츠가 저를 알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참 뭐 그러니까 인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청바지 입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노벨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노벨이라는 회사는 유타주에 있었고 또 이 친구는 에릭 시미츠는 사는 데가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상호세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갔다 거리고 주말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 마침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를 CEO로 오라는데 참고로 그때 당시에 노벨의 직원은 한 6,500명 정도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구글 12명밖에 안 되는 회사에 인터뷰를 했다. 이건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잔인하게 약간 4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회사의 대기업의 대표이사를 갖다 놔면 많지 않구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에릭 시미츠를 이 보고서로 이력서를 받은 게 아니라 인터넷을 뒤져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검색을 갖다가 에릭 시미츠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시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놈들이 있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감명을 받고 또 하나는 아마 사적으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와이프가 되게 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여기 자전거 타고 가는 데를 가지 왜 뭐하러 위스타까지 갔다 오느냐 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이제 노벨에서 받는다는 조건이 있는데 하필이면 노벨에서는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와 NDS라고 하는 네트워크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때 당시에 싸워서 노벨이 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때 노벨이라는 데는 그때 노벨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OS라고 하는 것 자체. 지금 얘기하는 이제 윈도우 2000 새로 나왔던 플랫폼들, 윈도우 서버들 이거는 그때 노벨이라는 회사에서 대적할 만한 소프트웨어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 에릭 시미츠가 대표이사를 있을 때였는데 거기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서버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에릭 시미츠도 간드는 거죠. 이제 이 파워에 밀리는 거죠. 그래서 간드면서 이 NDS를 다시 또 여기 같이 접목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 검색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한 검색을 갖다 놨던 거를 어떻게 또 다양하게 디렉토리에 저장해 놓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이 두 사람보다는 에릭 시미츠가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에릭 시미츠와 똑같은 나이에 누가 있죠? 1955년생 IT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가 또 이 같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은 스탠포드 대학이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스탠포드 대학이고 그죠? 그리고 에릭 시미츠는 프린스턴 대학에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 대학으로 얘기하면 약간 좀 이렇게 우리 얘기하면 저쪽은 다 스카이 나왔는데 얘는 이제 뭐 서강대급을 나왔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는 누구죠? 그빌 게이츠로 나왔죠? 어쨌든 뭐 끝나기는 안 나, 졸업 못했지만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어떤 자기 대학끼리의 어떤 그런 파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런 게 묻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에릭 슈미츠의 그 자기가 썼던 그 수기에 보면 그 스탠퍼드 나왔던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을 많이 했다. 예,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썼던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표이사를 수락하면서 매출액을 에릭 슈미츠가 대표이사에서 놀 때까지 단 하루도 그 전일의 매출액을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40만 배의 매출을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릭 슈미츠의 드디어 이제 그 경영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글이라는 회사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해서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때 아시다시피 그 애플에 2006년, 2009년까지 애플에 이사를 하잖아요. 에릭 슈미츠가 애플이라는 회사에 에릭 슈미츠가 이사이기도 하잖아요. 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 망에 검색 엔진의 망에 그 에릭 슈미츠가 아니라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은 어디로 불똥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어마어마한 그 창의력이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글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로 해서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토로라 인수하는 데까지 이제 무소불위라고 하는데, 모토로라를 인수하는 날 저도 개인적으로 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왜 그 굴뚝을 인수했는지를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그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 때문에 어쩌면 에릭 슈미츠가 나 회장을 할래라고 했었을 확률이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듭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 왜? IT 회사 쪽에서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IT에서 이런 얘기, IT에서 사업을 하면, IT에서 용역으로 사업을 하면 그 굴뚝에서 100억 한 거하고 맞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저 굴뚝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끙끙 앓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거에 대한 내용 가지고는 이제 시장이 성과가 있겠지만 구글 쪽에서 볼 때 지금 그렇게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참고로 이쪽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즘은 프로그램이 아무리 그 제품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노키아가 떨어진 이유가 품질 나빠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를 못 읽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구글이 읽었다고 해서 또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시장에 왜 그 구글이 그 모토로라를 인수했는지는 저는 정말 미국이고, 다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모토로라에 나와 있는 핸드폰이 아니라 그 모토로라 안에 들어가 있는 국방 장비들이라든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오스틴에 있고 휴스턴 쪽에 그 위성 관련된 이런 쪽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구글이 좀 되게 한스러워했던 게 그런 쪽이잖아요. 정부하고 어떻게 좀 끼워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구글이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까워한다든가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P&G의 인원들의 20명과 구글의 20명을 맞바꿔서 2년 동안 근무하자. 왜 그러냐 했더니 P&G는 구글과 저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필요했고 구글은 200년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저렇게 커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딜을 이제 저희가 그걸 스와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스와핑 작업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구글의 드디어 이 공항과 같은 캠퍼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발소도 두고 또 차량도 알아서 하고 또 심지어는 거의 모든 요리사와 어마어마한 뒤를 주고 있는 개발자가 근무하고 싶어하는 이제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구글에서 우리나라도 인터뷰를 하죠. 우리 지금 현재 구글 코리아 대표이사 그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터뷰를 여러 번 했죠. 근데 그 인터뷰한 것 중에 그때 네이버에 있는 인원도 몇 명 있고 막 그래서 이건 사람 끌고 가는 거다 스파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안 빼가겠다 이런 쇼도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아주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잘 돼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전까지 가고 싶어하는 직장 1위가 어디죠? 지금까지 무소불위가 IBM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글로다가 이제 바뀌어지는 쪽으로 흘러갔는데 또 최근에 와서 불행히도 구글이라는 회사 재미없어라고 해가지고 또 무대기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서 페이스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하나 좋은 게 20%라고 하는 거에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역량을 다 하는데 그 20%만큼은 다른 일을 해보고 다른 일을 해서 나온 거에 산출물을 가지고 더 기여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20%면 그 주말 5일 근무라고 하면 하루는 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다른 일에 다른 거를 근무하게 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들이나 이런 것이 자기들이 상상하기 초월하는 어떤 제품들이 나오더라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지메일이라든가 구글 뉴스 그다음에 이제 애드센스라든가 이런 거 구글의 애드센스라고 하는 좀 설명드리겠지만 구글의 주 수익원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라고 하는 거 우리 양 기자님이 이런 쪽에서도 좀 아이디어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20%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를 못도로 걸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를 뭐가? 예? 2%. 2%요. 2% 가지고 아마 비약하지 않을까. 제가 이거 떨어진 거 맨날 마셔봤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기업 모토라고, 이거 자기들 기업 모토를 아니라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기업 모토라는 게 가장 큰 게 그 아껴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떠냐면 아시다시피 구글은 그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킹을 하는 겁니다. 해킹해서 일종의 해킹인데 우리 이제 시각에서 보면 다르지만 해킹해서 이 정보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데다가 어떤 건 넣기도 하고 어떤 거는 경로만 넣기도 하고 어떤 거는 어쨌든 검색시키게끔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터라든 뭐라든 자기들은 안 한다고 하지만 어떤 그런 방식에서 간단 말이에요. 이론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그 IBM부터 필립스,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구글에다가 소송을 하죠. 소송을 하면서 우리가 다 이제 구글에 노란하고 있다라고 소송을 하는데 그때 감당을 못할 때 그 레디 페이지의 앞에 써있던 내용이 어떠냐면 악해지지 말자, 약해지지 말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조그만 회사인데 이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다 자기들 소송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를 미국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우리가 알 권리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돈이기 때문에 아끼지 말자 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 뭐 모토처럼 이제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아껴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또 정장 없이도 진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모토로 걸어서 이게 어떤 기업 문화로서 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글에 대한 어떤 그 검색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레리 페이지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그 다른 데에서보다도 여기 그 링크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페이지 우리가 지금 되게 링크를 많이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링크를 많이 걸었던 부분들을 전부 검색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들도 어떤 그 구글에서 높은 점수를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검색 엔진 부분에서 꼭 있어야 될 어떤 내용이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구글이 주수입원은 어디냐라고 하면 그 google.co.kr, google.com의 도메인에 들어가고 맨 밑에 보면 구글의 광고 의뢰하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구글이 먹고 사는 겁니다. 노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글의 광고하기를 클릭하는 순간 요 페이지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구글에서 애드워즈라고 하는 것과 애드센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수익이 이게 구글의 수익원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한번 이렇게 우리 네이버처럼 광고 딱 해가지고 올렸다. 돈 없으면 배터리 끝. 더 이상 광고 안 해줍니다. 이게 어떤 지금까지 광고에서 특징이었는데 이렇게 롱테일 효과를 해가지고 구글 쪽에서는 한번 광고를 해주고 나면 그 광고했던 내용들이 여운. 그 다음에 그 광고했던 내용들을 계속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특히 이제 이게 애드워즈라고 하는 거는 애드워즈라고 하는 거는 광고하는 부분들을 뭐 우리 이제 클릭당 광고에서 노출 얼마 냈다라고 하는 걸 돈을 받는 거지만 애드센스는 그게 아니라 그 광고에서 다시 링크돼서 내가 다른 쪽에다가 링크 걸어서 들어왔던 거 이런 것까지 다 그걸까지도 전부 다 홍보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구글의 수익원이고 이것이 이제 처음에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광고가 끝난다 하더라도 20%는 계속 지속적으로 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기존 검색 엔진을 물리치게 된 거고 야후라든가 그 이전에 알타비스타부터 시작해서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물론 알타비스타는 수익성 모델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뭐 이런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어떻게 뭘 먹고 사는지 별로 몰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만약에 이제 통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감성인지를 이 안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더 획기적인 방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한의원 쪽에서 오는 손님이 내 동네 사람만 오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내 동네 사람만 어떻게 오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중국 필동에 사신다. 중국 필동에 있으니까 뭐 동국대학교 교직원이라든가 뭐 그쪽에 뭐 진양상가라든가 그쪽 뭐 대학생 어째 그쪽 블록이다 그러면 그쪽 블록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지 그죠?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그걸 저희가 뭐 공공TV 갔다가 온다고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뭐 매경에 있는 직원들 리스트라든가 그쪽 근처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포스케어처럼 잡아서 그걸 끌고 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구글에서 조만간 아마 또 서비스 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글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끌어올 수 있는 게 검색이 된다면 그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로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이거가 좀 위배가 된다고 해서 안 했었잖아요. 그죠? 구글 갖고 해서 뭐 이게 정부나 이런 데서 반대로 좀 이게 집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도 좀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쪽에 광고를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또 광고라는 게 이게 어쨌든 경매처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하는 게 제일 먼저하다. 왜냐면 이거 누가 했더니 돈 되더라라고 하는 거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순간 그만큼의 지불을 더 해야 되고 세 번째로 그만큼 지불 더 해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구글 광고가 지금 먼저도 된다는 거고 이유가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모바일에서 이제 모바일에서 구글을 검색하는 리스트가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50% 넘어간 것 같아요. 50% 이상은 모바일에서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검색이 뭐냐라고 할 때는 네이버보다도 훨씬 더 구글 효과가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몰랐냐 이거죠. 몰랐 이유는 뭐냐?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애드워즈와 애드를 이렇게 몰랐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구글에는 고객센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홍보센터 이런 부분들은 물론 홍보실에 있겠죠. 당연히 있지만 고객센터가 있어서 고객센터가 어떻게 해주냐라고 하는 걸 서비스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센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불만이기도 합니다. 불만이기도 하지만 알아서 찾아와라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있고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블로그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구글이 계속 지금까지 그 비판받는 업무 일 중에 하나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 검색이 됐습니다. 근데 구글에 검색했더니 이경정 검색했더니 사진이 드디어 멋있게 떴어요. 근데 내가 이걸 지우고 싶다.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울 수 있다. 지울 수 없다. 아니면 지울 수 있다면 어떻게 지울 수 있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메일을 보내서 지워달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구글에서 올라와서 검색되어 있는 부분 중에 어떤 블로그라든가 인스타 쪽에서 검색돼서 그것이 그 사람과의 당사자 간에 지워달라고 오케이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구글에서 검색돼가지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구글이 고의적으로 다 지워주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에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아마 정확한 답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 당사자끼리 지워서 없어지는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구글에서 계속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왜? 구글도 워낙 서버가 어디 여기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심지어는 그런 것도 그래서 그거를 아마 소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지워놨는데 왜 네가 안 지워주냐라고 했는데 구글이 이걸 승소했어요. 승소했는데 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자기가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목적 이해 원하지 않았던 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아마 아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올려서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막무가내로다가 구글에 검색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려야 될 것과 말해야 될 것과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정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연예인 하나 데리고 오늘 밤 잤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왔다가 신문에 났다. 올려 배포됐다. 저기 뭐 지워라라고 해서 자막 지워가지고 그거는 가능하지만 그게 만약에 구글에서 이미 검색센터가 넘어갔다면 힘듭니다. 그럼 쳐보십시오. 프랑스 대통령 와이프 쳐보세요. 어떤 게 나옵니까? 샘플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밤에. 밤에서 봐야 돼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구글입니다. 구글이 이런 라이브를 가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검색, 애드워즈, 구글 알림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글 알림이,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크롬, 구글 크롬,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지도, 구글 번역, 그 다음에 이제 지메일, 유튜브, 기타 이제 구글 토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캘린더, 그리고 이제 구글 스케치, 그리고 이제 피카사, 기타 이제 요즘 와가지고 구글이 이제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구글 플러스라고 하는 거 안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완전한 제품이 아니면서 베타를 계속 나오는 것 중에 스마트폰에 어플을 하고 어플을 그냥 구글에다 그대로 올려가지고 동기화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게 나왔는데 시점 나왔죠. 나왔는데 그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잘 되진 않는데 구글은 항상 나올 때 보면 꼭 베타라는 걸 붙여가지고 베타라는 걸 붙여놓고는 테스트가 충분히 거치고 난 다음에 배포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디까지가 배포고 어디까지가 베타인지를 그거를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먼저 발표를 해놓고 하는 거는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글 스케치라고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정말 구글 스케치로 만든 작품들인데 이렇게 그 3D 저작 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이제 3D 저작 툴을 왜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나중에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GPS를 갖다 붙여서 아마 쓰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가상시도가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고 3D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어떤 쇼핑몰을 하게끔 하는 이런 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지금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초보자 버전과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카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피카사의 그림이 겨우 올라가서 지워지지도 않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구글 플러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따끈따끈 뜨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제 걸 바로 제 모바일 거를 올려서 이쪽에다 올렸더니 바로 이렇게 SKT, 삼성 이거와 이거는 호환되는 앱입니다라고 올려가지고 내 안드로이드 앱에 가지고 클릭을 해버리면 클릭하는 순간 정확하게 한 10초 정도가 딱 흘러가면 제가 깔려있는 스마트폰의 모든 어플이 바로 이리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하나하나 클릭해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수술 되는 거를 여기서도 실행 가능하고 스마트폰도 실행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신중하게 보신다면 이제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짝이 될 것 같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구글 스택이라는 책이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거를 꼭 굳이 미사역으로 본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구글도 오면서 계속 M&A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이렇게 혁명과 점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래서 어떤 순진함과 오만 이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책이 많은 여러 개의 책들이 시장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글을 여는 새로운 세상을 책도 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시각을 구글답게 책을 만들어 쓰는 거거든요. 구글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글드. 용어가 어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에 점령 당했다라는 말을 이제 구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전부 다 그 구글드 네. 구글드맨이 구글드 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점령당했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 그거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가 알던 세상의 정말 이런 걸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지만 이렇게 제가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다라고 하는 거를 좀 문화와 함께 스토리와 함께 좀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았는데 하실래요? 예. 네. 지금 바로 할 겁니까, 양 기자님?